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대형 기업들, 하나오션이나 CJCGV 같은 대형 기업들도 자금 부족으로 유상증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상증자가 호재로 반영될 수 있는 요건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돈이 없을 때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었던 유상증자가 이제는 인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의 유상증자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금이 부족해진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확실한 파트너사나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었고, 과거에 앞으로의 목표를 언급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부족하며 앞으로의 계획도 이루지 못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유상증자가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기 위한 요소 1번은 단연 최대 주주와 주요 임원들의 유상증자 참여 비율 100%라는 것인데요. 바이오텍에 있어서 유상증자를 할 때에 최대 주주나 주요 임원들이 유상증자 배정 비율에 100% 참여를 했던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말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참여를 잘 해주며 이 유상증자가 되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상증자란 특정 기업이 신규 주식을 발행해요. 그 다음 그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자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이 희석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적자인 기업이 지속적인 유상증자를 행할 경우 저 기업 성장성도 없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돈만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정을 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대표적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법으로 갖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특정 비율이 정해지게 된다면 그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사람에게 신주 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는 간혹 정말 큰 호재로도 작용이 되는데요. 특정 기업의 파트너사나 이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싶어하는 대기업이 3자로 배정을 받게 됐을 때에 이 기업과의 좀 전략적 협력, 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확실히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있는데요. 가장 이 3개 중에서는 인식이 좋지 않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남으면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누구나가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서 위에 2개의 유상증자보다는 인식이 좋지 않으며
간혹 가다가 바이오텍이 유상증자를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했을 때에 인기가 너무 없으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다 받지 않길 원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누구나만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기존 주주들도 참여를 안 하는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이 기업을 누가 좋게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는 이 시기 가장 좋지 않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남은 걸 일반 공모로 할지라도 주주 배정에서 이미 충분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유상증자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상증자나 자금 조달이 이 기업에게 좋은 영향을 줄지 혹은 나쁜 영향을 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자금 조달은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업 혹은 바이오텍과 같은 성장주들에게는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좋은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크기에 비해서 과도한 금액을 유상증자할 때는 악재로 작용이 많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유상증자를 실행한 박셀바이오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대비 좀 큰 금액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악재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요. 최대 주주나 주요 임원들의 참여율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최근 유상증자 발표일 혹은 다음날 상승한 기업들을 보시면 보로노이와 루닛이 대표적인데요. 이 두 기업 모두 최대 주주의 참여율이 100%입니다. 유상증자 배정 비율의 참여율 100%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요 임원이나 최대 주주가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다고 밝히면서 정말 인식이 안 좋아진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요. CJCGV입니다. CJCGV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을 기존 주식수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수를 발행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CJCGV의 대주주가 100% 참여를 하지 않았던 바가 있습니다. 50%도 안 되는 비율을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는 그 기업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졌고 기업의 가치 또한 많이 하락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대 주주의 참여율과 기업의 크기에 비해서 과도한 유상증자는 단연 악재구나라는 거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의 이유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냥 연구개발 비용으로 쓸 거예요 라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당연히 말은 되지만 그 안에서 이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을 했을 때 이 자금 조달이 정말 필요한 자금 조달이었는지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요소 중 하나는요. 유상증자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급락을 했을 때 급락을 하더라도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걸 되려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면
혹은 기술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수주나 파트너십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기회로 작용을 할 것이고, 대표적인 기업들은 LNK바이오와 노을이 있겠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그리고 그 다음날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큰 반등을 한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이 두 기업 모두 유상증자를 한 후에 호실적을 발표하거나 지속적인 수주 혹은 파트너십 가능성을 언급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 유상증자 이후에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유효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리즈너블 했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회사들 모두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유상증자를 실행한 기업들 대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 바이오텍들 정말 많은데요. 클리노믹스, SCM 생명과학,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개발이 생각보다 진전이 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최대 주주가 참여율이 낮거나 혹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들 항상 확인하셔야 기회인지도 알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네 기업 모두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도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했거나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로노이와 루니, 노을은 AI 기업이라는 점도 당연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K바이오는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도 잘 나왔다는 거, 그리고 수주와 파트너십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대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금액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최소 2024년 이후로 재무적 안정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 발표 당일 그리고 다음날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었던 보로노이와 루닛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로노이는 제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했다라는 영상으로 먼저 설명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업데이트가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최근 주가 상승으로 유상증자 규모가 소폭 증가했어요. 원래는 최대 주주인 김현태 대표가 180억 원 정도 참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주가 상승으로 전량인 215억 원 정도를 참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원인 김대건 연구대표나 다른 이사님들도 100% 참여를 한다라고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도 팔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도 승인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증권사들이 힘들어지면서 주식담보대출 승인이 옛날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바이오텍의 경우 더더욱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 안 해줄 확률이 높은데요. 보로노이는 200억 원의 큰 금액을 승인받았다라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도 41,600원으로 8월 30일 확정 예정일이 예상되고요. 한 주당 0.103주의 신주가 주어집니다. 구주주 청약일은 9월 4일에서 5일 정도, 신주 상장은 9월 26일이에요. 무상증자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무상증자도 9월 1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주당 0.2주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로노이도 하반기에 워낙 모멘텀이 많이 몰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앞으로의 임상 진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던 자금 조달이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주주와 주요 임원들이 많은 물량을 여기에 투입하면서 앞으로의 기업 가치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보로노이의 AI 플랫폼도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보로노이의 AI 플랫폼 정말 표적 항암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학합성 의약품에 있어서도 설계를 잘한다라는 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보로노이의 AI 플랫폼도 조만간 다른 파트너십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 쪽집게 과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었던 후보물질 또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발굴해냈었던 화학합성 의약품이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AI 플랫폼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분명히 가능해질 것이며 다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AI를 여러 번 설명드리면서 언급을 드렸었던 룬이 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억 원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한 주당 한 주 부여의 무상증자까지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스탁 옵션이라고 하죠. 공시에 지정한 사람들을 지정한 가격에 해당 기간에 따라 주식을 매수할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공시가 이 유상증자 공시 5분 전에 나왔었습니다. 이 주식을 16만 1,300원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시가 먼저 발표됐었다. 그런데 이번 루닛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공시가 정말 중요한 공시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24일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루닛의 향후 사업 계획과 유상증자 활용 내역을 상세하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2천억 원은요. 여기 자금 세부 사용 목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로 나오기는 하지만 2순위와 3순위가 해외 혹은 신규 법인 출자 및 설립으로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해외 진출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루닛이 AI 데이터 플랫폼인 루닛 스코프도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루닛이 AI 진단업체로 각광받았고 AI 진단을 통해서 파트너십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며 그로 인한 매출이 현재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파트너사 없이도 독립성을 추구하고자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루닛스코프를 통해 AI 신약개발 플랫폼 쪽에서도 확실히 성장을 보일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루닛스코프를 통해서 항암제 바이오마커 그리고 신약개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단연 AI 데이터 플랫폼 출시를 통해서 파트너사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암 관련 모든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플랫폼에 탑재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는데 자율형 AI와 AI 기반 암 위협도 예측 그리고 MRI AI 탑재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진단 보조의 영역을 넘어서 AI가 독자적으로 혼자서 진단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 중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AI 신약개발 플랫폼도 진단을 넘어 함께 가져갈 거다. 진단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된다면 AI 신약개발 플랫폼을 위한 후보물질 발굴도 확실히 수월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루닛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약 500억 원 정도로 연간 600억 원을 사용하는 루닛으로서는 당연히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서 주주 가치는 희석될 수 있겠지만 지금 암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루닛이라고 한다면 진단을 넘어 신약개발까지 파트너십이 많아지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 이슈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 해외로의 진출도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닛이 이번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하드웨어 제조사와의 파트너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사의 제품이 모두 사용되는 게 아니라 파트너사의 판매 목적에 맞는 제품만 선택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독립성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이노게닉 성장을 위한 CVC 설립, 신규 법인 설립과 해외 진출은 앞으로 루닛이 해외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 연간 흑자 전환도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지연이 당연히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AI 진단이나 AI 신약개발 플랫폼에 정부들, 각 나라의 정부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빅파마뿐만이 아니라 빅테크까지 투자를 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2033년 매출액 10조 원의 영업이익 5조 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루닛의 주가 흐름이 많이 좋아졌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기업의 포부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조건적으로 100% 달성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최대 주주나 주요 임원들이 회사에 대한 가능성과 이상에 대한 얘기를 잘 해줄 때 개인들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반이 되어주는 파트너십이나 매출 상승 혹은 라이선스 계약, 거기에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유상증자가 무엇인지를 넘어서 유상증자의 인식 변화, 거기에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4기업과 유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할 때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댓글로 조금씩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채널 그리고 제 영상들이 아직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나 정보 그리고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올리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